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어디 하다가 그는 경어의 북녘 살림살이를 역사 속의 복기로 살피며, 역사 속의 복기라는 것은 경어선사의 그 행동이 앞에서 있었다. 누구? 조선의 설잠. 이 설잠 누구죠? 설잠? 매월당 김수습이다. 매월당 김수습의 호가 설잠이죠. 근데 매월당 김수습이가 나중에 생육신으로 있었죠. 생육신으로 있다가 승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승려가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에 가 계시는데 그 김시습이가 그 지어둔 시습제라는 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또 시습제를 찾아가요. 그런데 또 경어선사가 그 머무르 가장 인연이 있는 천장안 빼고 인연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마곡사예요. 마곡사. 공주 마곡사. 근데 이 김시습이가 공주 마곡사로 출가를 하죠. 그래서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 그 매월당의 호를 따서 그 영산전 있잖아요. 영산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마곡사. 나의 사랑 마곡사. 마곡사 옆에 매화당이라고 하는 큰 그 저기가 있어요. 뭐지? 요사체. 근데 그거를 나중에 또 그 새로 지어가지고 우리 해암스님, 그죠? 우리 해암스님이 거기서 주석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마곡사가 우리 원찰이라 하도 많이 가봤는데 어쨌든 이 매월당 김시습 설잠과 경어선사는 무지한 관계가 많다는 것. 그래서 뭐더라? 설잠을 잇는 이류 중에 가풍으로 평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어사는 이 설잠을 많이 만나요. 일단은 마곡사에서도 만나고 또 북한에 가서도 시습대에서 만나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한편 이에 같은 이해와는 달리 최병원 교수 아시죠? 서울대 교수. 그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다. 경어의 1904년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불교계나 학계에서는 화강동진인이 이류중인이 하여서 불교적인 무의 행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실제 그의 행적에서는 불교적인 모습은 탈락이요. 탈락이요? 최병원 교수를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경어선사 할 때마다 내가 천장하면서 발표할 때도 왔고 또 조계사에서 발표할 때도 왔고 그렇지만 이거는 전혀 실제 그의 행적에서는 불교적인 모습이 전혀 오마이 갓뜨지요. 이분이 과연 경어의 북녘시를 보셨을까요? 단 한 줄이라도. 그래서 행장이나 약보에서의 서술대로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기는 계속 삼수갑산으로 가서도 남전당 한규, 만우당 상경, 영호당 박한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완전히 떠나 속인의 신분으로 겉보기 무늬만 속인이죠. 무늬만 속인. 그죠? 사는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뭐 사실은 뭐 최병현 교수를 탓할 일이 아니고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시를 살폈더라면 이렇게 막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불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비극적인 막말은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사실에 가깝지 않냐라고 쓰셨어요. 아직도 살아 계실 거예요. 이처럼 최병헌은 불교계를 완전히 떠나 석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절대 내보지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의 견해에 만에 하나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다고 해도 경어선사는 세속을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완전히 환속한 그건 절대 아니죠. 아니 그런 분이 뭐 달라고 가사장삼을 가지고 가서 입어봐. 그리고 뭐 달라고 자기 그 뭐지? 그 서당방을 갖다가 선창이라고 하느냐고요. 진짜 이 사이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의 경어의 삼수갑산 행에 대한 이해는 무의 행이라는 대전제 아래 뭐 거의 99%가
그냥 무해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해는 이무해, 사무해, 이사무해, 사사무해죠. 화강동진 이루 중에 두타만행. 아까 두타만행은 누구 그랬죠? 아이, 만에 한영 등으로 설명해 왔더라. 필자 또한 경어의 마지막 삼수갑산 시절을 나는 상체라고 끌었어요. 하나를 더 이걸 쳤죠. 왜냐? 상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상체라는 이름은 깨달은 자에게만 붙여지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상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상체라는 거는 뭐야? 전생빚을 갚는다. 묵은 빚을 갚는다. 라는 이 상자가 빚상자잖아요. 빚, 채무를 갚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지. 얘기나 개나 소나 상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산수고 했죠. 위산수고처럼 내가 내 생이 태어날 때는 아랫마을 물빛 젖소로 태어나겠다고 하잖아요. 물빛 젖소로 태어나겠다고 할 정도냐. 그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시주빚을 갚아야 되니까 평생 동안 일만 하고 살겠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체라는 거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름을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사상이라고 제가 논문을 냈다 그랬죠. 그래서 비밀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경어당 성우가 선승으로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곳이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있는 안변 서강사더라. 아시죠? 고산군 설봉리. 안변 서강사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통일은 언제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저 좀 끝장이 났으면 좋겠어요. 못 오는 거요. 응?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난 통일되면 할 일이 많다니까. 안변 서강사도 갔다 와야 되고 다 나이 들면은 어떡하려고. 지금쯤 하면 그래도 내가 한 차 그냥 막 경어선사 삼수갑산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약자가 말도 못해요. 가면은 심지어는 사진 촬영 기자까지 다 예약돼 있었어요. 어떡하냐. 사진 촬영 기자 BBS에 뭐 막 해가면서 전문가들이 자기네를 데려가 달라 그러고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통일되면은 또 설정 스님은 수석사 700명 다 데리고 간다 그러고 통일돼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냥 이 정주영 회장이 소떼 1000마리 끌고 방북했잖아요. 소떼 1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어서 소떼 관광열차 1000대가 가도 시원찮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언제 해? 나도 힘들다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겉만 멀쩡하지. 겉만. 내가 죽는 소리 하면은 왜 사람들은 안 믿는 거야? 아이? 좀 통일이야. 우리의 소원. 오직하면 컬러링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넣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박사 논문 그거 할 때만 해도 희망이 좀 있었어. 그냥 금방 통일이 올 거라는 희망적인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2017년도에 들어가는 2019년도에 박사 땄거든요. 북한학과. 자꾸 좀 희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요즘엔 불안해. 심정은 더 세지는 것 같고. 어떡해. 그래서 경어당 성우가 선승으로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곳이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안변 서강사 가고 싶다. 에휴, 이 서강사는 이성계랑 관계가 많지요. 안변 서강사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500나한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500나한을 봉안한 절이에요.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오칠이 벗겨졌어. 그래서 1903년에 대대적으로 개분불사를 했는데 그때 증명법사로 우리 경어선사를 모신 거예요. 최고야? 안변 서강사 최고인데. 증명법사로 경어선사를 초청하였어. 그날이 언제? 1904년 10월 15일 날. 동안거 결제한 날.
이 불사를 마지막으로 경호는 승복을 벗고 주장자도 다 버렸어. 뭐가 됐어? 에? 괴승이 된 거지, 괴승. 유관속복의 혼론 박난주는 1904년 천장암으로 돌아와서 경호는 망공에게 법을 전한 후 1904년 2월 11일, 이것도 이상하게 써온 사람이 있더라고. 1904년 7월 15일이 아니고요. 1904년 7월 15일은 그 북쪽에서 경호선사 열반하셨다고 왔어요. 연락이, 시자가. 그래서 챙겨가지고 1914년 7월 15일이고, 이 망공스님 일행이 거 도착한 건 1914년 7월 25일. 그러니까 열흘 만에 거기를 가셨나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셨는지. 아이고,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행장을 뿌려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북녘으로 걸음을 옮겼다. 처음에 들린 곳이 어디랬죠? 남양주 봉선산. 나 좀 멀리 가네. 노잣돈 필요 없다네. 얼초거연. 그 다음에 이제 강봉원이 만나고, 그 다음에 월정사를 거쳐서 금강산을 거쳐가 그 스님은 안변 서강사에서 잠시 머물지 않았어요. 이것도 몰랐어. 근데 그 경허선사의 성정으로 봐서 절대 하룻밤 묵지 않아요. 천장하면서도 그랬고, 그 해인사 떠나올 때도 그랬고, 새벽에 그냥 휙 떠나셔요. 그 영월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석양사 안변 서광사 영월루를 지나가며 해가지고 새벽에 쪽빛보다 더 푸른 산빛이 있다고 쓴 거 보니 수법이 똑같아요. 천장함에서도 이봐, 망공 자는가? 나 경월세. 이걸 저걸 보기 싫어서 그냥 갈 거예요. 아이 스님, 이 신새벽에 어디를 가신다는 거지요? 나 좀 떠나, 북으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했고, 또 해인사에서는 떠나고 난데 아침에 보니까 스님이 안 계셔. 어디 가셨대요? 그냥 새벽에 그냥 떠나버렸어. 그래서 경허스님 수법 온다 간다 말하네. 나도 또 그런 수법이 있거든. 나도 말하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바람처럼 훌쩍훌쩍 가시는데, 그래서 안병서강사에서 잠시 머문 게 아니라 하룻밤 먹고 자취를 감췄더라. 어디로 가셨어요? 원산바닥에 나타난다니까, 그죠? 원산바닥에 나타나가지고 승복 다 벗어가지고 반승복이야. 반승복이라 괴승이라고 하잖아요. 괴승. 토벌꾼의 괴수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허는 유생의 모습으로 저자에 들어갔더라. 돼지게 두드려 맞죠? 마침 시무도의 마치 시부도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더라. 배고프더라. 더욱이 더 기이한 모습으로 경서사가 반승복을 하니까 그림을 그려도 나오죠. 키는 구척 장신에, 맨발에, 그죠? 과가에, 봉도 남발에, 머리는 틀어 올리고. 너 주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애버리고 그걸 지팡이 삼아서, 주장자가 지팡이로 변신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똑같은 지팡이에요. 똑같은 주장자인데 똑같은 지팡이로 변신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삼수갑산에 가서 다 해내 쓰세요. 거기다가 이제 주장자 끝머리에다가 뭘 하나 매달아. 집신 한 장 매달고 고깃덩어리 매달고 그랬다고 하지. 고기를 주장자 끝에 꿰차고, 뭐도 술병과 고기를. 이야, 맛있다. 그것도 보세요. 술병하고 고기를 뒤에다 매달면 엄청 무겁잖아. 경허선사나 하니까 들고 가. 그게 아무나 들고 가나? 예. 그래 이제 단장이죠. 짧은 지팡이. 지금도 있어요, 저거. 꿰차고 머리는 수영. 머리는 뭐야? 수영과 머리는 덥수룩한 모습으로 갑상거리 아니야. 이거 당당히 잘못 썼죠, 그죠? 원산. 쏘리. 쏘리가 한두 개냐? 못 고쳐. 멈출까봐 못 고쳐. 원상거리를 자유롭게 당당히 활보해왔음을 볼 때 경허의 북행은 일베의 세간의 도피니 운둔이니 하는 거는 방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더라. 경허서 자신이 나는 도피도 아니고 운둔도 아니야. 그냥 내 멋대로 살을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당당히 살려고 했는데 뒤지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한전 땅 강계 땅 한전동은 한가할 한자에다가 밭전자랬죠. 밭이 한가롭게 있어요. 장뚜러벌 길게 뚫려 있다, 뻥 뚫려 있더라 해서 장뚜러벌이 개마고원이라고 했죠.
개막어원의 초입이에요. 강계가. 강계 땅 한전동 장뚫어벌의 김탁은 경어에 지중한 인연으로 경어와 첫 대면을 어디서 했더래? 장뚫어벌에서 했어요. 어디? 주막에서. 삭삼으로 비롯해요. 삭삼. 뭔 삭삼이죠? 자세히 썼어? 안 썼죠. 경어선사가 장뚫어벌에 접어들어서 주막을 만나니까 탁배기 한잔 시키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과부가 있었나 봐요. 그런 분을 뭐라 그러지? 술 따는 사람을 뭐라고 해. 높한데 주막에. 그런데 뭐 들려오는 말로는 경호선사가 엉덩이를 치면서 뭐 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여 아래에서도 많이 있었죠. 남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있던 동네 청년들이 경호선사를 보고 이런 늙은이란 놈의 새끼가 저기를 희롱한 주모 주모다. 그죠? 이 세상 걸 다 놀려고 그랬는데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어. 놓는 것보다 드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진짜 나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전에 다 내려놨는데 왜 이걸 다 들으래?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멍텅구리가 되고 싶어. 우리 해암 스님 말은 명통구리가 되고 싶어. 명통구리. 나 명통구리 될래. 해암 스님이 자꾸 나보고 명통구리 해서 저런 멍텅구리 했는데 주모도 생각이 안 나. 주모를 희롱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두드려 맞았어. 이것이 이 늙은이가 미쳤나 환장을 했나 이래가면서 두드려 맞는데 경호선사는 거기에 대항을 해 안 해? 뭐냐 더 때려라 그냥 되지게 때려라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마침 동네에 놀러왔던 그 김탁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사단이 나게 생겨서 와서 이제 청년들을 말리죠. 청년들을 말리는데 김탁이 동네에서는 유지야? 이름 행색계나 하는 분이니까 어른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것들이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고 씩씩거리면서 이래가면서 몽둥이 다 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놨더니 경호선사가 이런 미친놈을 봤나?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내 남의 삭싸움에 왜 끼어들어? 삭싸움 뭐죠? 돈 내고 하는 싸움. 삭싸움. 그래서 돈 내고 하는 싸움이라고 뭐죠? 경호선사가 스스로가 내기를 걸었겠지. 속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희롱을 하면은 아마 저것들이 막 달라들 거야. 나를 죽도록 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팰까 안 팰까에 대한 삭싸움을 걸었어. 팰까 안 팰까에 대한 삭싸움을 걸었는데 사기 전에 걸었는데 저놈들이 나를 돼지기 패야지 내가 이기잖아. 중간에 그냥 김탁이 끼어들어가서 말려버리는 통에 경호가 졌어요. 이놈이 미친놈, 이런 미친놈이 있나? 네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뭐 때문에 남의 삭싸움에 끼어들어서 망치느냐라고 하니까 김탁이 어안이 벙벙하죠. 겨우 그냥 멍석 말아서 돼지게 죽는 거 살려놨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딱 화를 내려고 보니까 눈에서 그냥 광채가 레이저 광채가 뿅뿅뿅 하고 어쨌든 진흙이 들려? 아마 경호선사를 만약에 살아생전에 누가 봤으면 아마 진흙이 들렸을 것 같아요. 만공스님도 진흙이 들려서 깜짝 놀라시잖아요. 살다가 저렇게 그냥 오금을 못 펴?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이 있고 눈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냥 안광이 지배를 철해?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아이고 그냥 수그러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 혹시 그 가실 곳이 마땅치 않으시면 저희 집으로 좀 제가 모셔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김탁이 이제 이게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중한 인연이.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내가 뭐 거짓 줄 아냐? 안 따라가. 라고 하면서 헛기침 있잖아요. 그래 내가 갈 곳은 많은데
그래도 나를 또 한 번 또 챙겨준다가 아니 그냥 한번 따라가 보지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 뒷짐을 지면서 김탁을 살살 따라오니까 김탁이 그죠? 이게 그냥 눈에 보는 듯이 다 말아줘. 그냥 눈에 다 보여. 어떡하나. 눈에 보여. 김탁이 들을 돌아보면서 어르신 조남이 어찌 되시옵니까? 웃겨. 조남 얘기 나왔어? 에이, 여기가 제일 웃기는 장면이야. 내 이름은 박난주요. 아니 박난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거기서 박난주가 태어났을까? 참 신기해 경호선님. 그래서 언제는 그 뭐죠 위원성에서 누구 이택용이 만났을 때 이택용이 물으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남아의 떠돌이 남아 그것도 떠돌이 남아의 그 신기하지. 경호선사가 원래 떠돌지 않았을 때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떠돌이 남아의 이름이 없음이 부끄러움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도 경호사가 뭘 챙겼을까요? 안 챙겼겠지.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그냥 박난주가 돼버렸어. 말씀드렸죠? 박씨는 밀양박씨 경호선사 어머니, 난자는 난초란자. 그래서 이제 이 유생들하고 어울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주자는 물댈 주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주자에서 삼수면만 빼면 이제 전주 주자, 고을 주자잖아. 경호사 고향이 전주니까. 여러 가지로 써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가지 정도로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 경호사 이름이. 근데 한문이 이것저것으로 쓰고 있다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주자가 물댈 주가 있고 고을주가 있고 두루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주로도 써먹더라고요. 주자가 난자는 뭐 그대로 박난주 할 때 난자는 난초란인데 뒤에 주자가 그렇게 두루주, 고을주, 물댈주 뭐 이렇게 그거를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난 전주주가 제일 좋더라고. 왜냐면 경호사 고향이 전주잖아요. 그래서 전주주를 그 고을주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한번 해봐요. 1번 물댈주, 2번 전주주 아니 고을주 그죠? 얘는 물댈주.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이게 두루주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두루주. 이게 아니다. 두루주가 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사 그게 두루주였던가? 두루주였던 것 같아. 두루주.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기둥주. 네? 기둥주. 이렇게 돼서 1, 2, 3, 4가 전부 다 통용해서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통용해서 1번 고을주, 4번 기둥주. 이렇게 해서 4개가 그냥 여기저기 통용해서 쓰던 거를 제가 이 박사 논문 쓸 때 이거를 논문으로 썼거든요. 쓸 때도 거기다가 쓰긴 썼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쓴 게 이 두루주를 아니 물댈주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고을주. 왜? 경호사 고향이 전주잖아.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냥 대충 해서 쓸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순간에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박난주의 박씨, 밀양박씨, 난초란, 그 다음에 전주주 이렇게 쓰지 않았냐라고 제 박사 논문에서는 그렇게 그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박난주 아니야 그 김탁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전봉준 나타나면서 이제 그 시를 이잡듯이 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 확 떠오르
떠올라요, 눈앞에. 이제 김탁의 집에 가서 그 형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형수가 또 밀양박씨야. 대접도 잘 받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김탁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떠돌다가, 그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한 번도 남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가, 거기 가서 그 친구를 소개하죠. 그죠? 김소산, 오하천, 김탁, 이 세 명, 3인방을. 그래가지고 경사가 처음으로 의관을 벗고, 갓 떨어진, 이 뭐라 그래, 떨어진 이거 페랭이, 그거를 거는데, 횃대에 거는데, 내가 초라하다, 쪽팔린다, 떨어진 이거 하고 그런 얘기를 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자가 은근히 부럽고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인포에, 아시죠? 그게? 매처와 학자, 아이고 또 얘기하면 길으니까 그냥 가요요. 너무 입이 방정이야. 힘들어. 매처와 학자, 그죠? 네. 그래서 경호선사가 은근히 자기가 유생인 척 쓱 하면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된 게 경호선사가 6년간, 그때 김탁 고맙죠. 뭐. 하여튼, 그래서 삭싸움에서 비롯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김탁과. 경호는 1904년 북행을 떠나 위원 지방을 위원 지방을 떠돌며도 사실은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거는,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에는 경호선사가 왜 위원회 가가지고 이렇게 떠돌면서 거기서 그냥 신세 타령을 하셔. 신세 타령을 가장 많이 한 게 위원이에요. 4개월을 제가 머물렀다 했죠. 누구를 만나 송의증 때문에 그냥 속을 바글바글 끓여요. 왜?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데, 혹시 잡힐 수도 있는데, 난 더 가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머물 생각은 영포거든요. 송의증이가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을 끓이다가 또 이택년의 집에서 머물면서 간신히 만났어요. 그래서 위원 지방을 떠돌았어요. 또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관계에 들어오는 거죠.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북녘 땅끝 한경도 강계 갑산. 이것도 갑산 강계지방이라고 쓴 이유도 이것도 무식해서 그런 거라니까. 갑산 강계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강계 갑산이라고 써야 돼, 그죠? 왜냐, 강계에서 6년 사시고 1910년 한일합방이 되니까 갑산으로 더 숨으신 거죠. 슬픈 이야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모르면은 이게 이런 걸 저지르게 돼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내 손으로 내가 이거를 강의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왜? 이 많은 우리들을 다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가 강계 땅을 지나던 때 1905년이 거의 다갈 무렵 아니야. 이것도. 왜냐면은 이 1905년 6월에 장뜨르보를 넘어가거든요. 6월에. 여름이죠, 여름. 그러니까 거의 다갈 무렵도 아니야. 이 다갈 무렵 이야기를 쓴 거는 아마 그 안변 서강사에서 어디죠? 원산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다갈 무렵이에요. 그게 1904년 다갈 무렵이에요. 왜냐면 10월 15일 날 했고, 짧죠, 거기가. 1904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게 계속 수정을 거쳐야 했어요. 길바닥에 쓰러진 경어를 일으키면서, 길바닥에 쓰러진 게 아니라니까. 어디 집이요? 주막에 돼지개 두드려 맞고, 그죠? 일으키면서 인연이 되어준 김탁은 운명이었죠. 그나마 경선사를 삼수갑산에서 살게 한 귀중한 인연은 뭐더라? 김탁이었더라. 위대한 우리 김탁님. 아이고, 일정스님이랑 같이 한번 홍성도 가서 인사도 아니요. 사실은 조계종에서 당당하게 그 김탁의 그 장손 김홍국이 그분을 모셔다 하는데, 그 김홍국 씨도 또 죽지 않았나. 그래서 전 운명은 김탁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천만담부터 범상치 않았던 경호와 김탁의 만남은 그 후 경호의 마지막 열반 순간까지 이 김탁이 지키죠. 그래도 하늘이 버리지 않으셨는지 우리 경호선사를 여기까지. 김탁과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박난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김탁과의 첫 만남 이후로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남아의 이름 없음이 부끄럽다고 했잖아요. 이후 함석합산에서의 경호의 행적은 제가 제자로 삼은 김탁, 제가 제자야. 그래서 김탁한테 그냥 뭘 고취시켰죠? 독립운동을 고취시켜가지고 결국은 김탁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중요한 요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독립운동가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말한 거는 비단 북쪽으로 가기 전에 김탁뿐이 아니라 만공스님, 수월스님, 해월스님한테 전부 다 그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일본 놈의 새끼들에게 저항할 것을 말해서 알잖아요. 그 30일 본산 총회에서 그 미나미 총독에게 그냥 만공스님이 갈긴 거. 그 다음에 그 어디요? 해월 스님이 내원사에서 그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놈 한 방에 갈긴 거 내 칼 받아라 해가지고 뒤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월 스님은 경호 스님을 찾아서 그 옥리방 도화동 글방에 왔는데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난 그런 사람 모르어.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렇게 해서 그 어디로 인도를 하게 되죠? 만주로 인도, 북간도 그 만주로 인도를 하게 돼갖고 우리 동포를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이 경호선사가 말 그대로 독립운동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심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로 삼은 김탁 등에 의해서 모든 게 수덕사에 전해졌더라. 그 사이에 수덕사에 온 게 아니고 만공스님이야 만공, 해월, 운봉, 철우 그 다음에 그 우남 이렇게 5분이 거기를 갔잖아요. 그 어디요? 삼수갑산을 거기서 모아놨다가 김탁이 준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경호선사를 빛내준 1등 유공자가 사실은 김탁, 2등은 만공스님, 이하 우리 그 어디야 선학원에서 저금스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앞장서서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경호선사가 이 빛을 잃지 않고 결국 내 손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었고 또 여기 도와준 많은 분들이 있었고 이게 어찌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김탁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 발족을 위한 나오네 국민의 국민대표 250인 중에 한 명에 포함될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하죠. 평생을 조국 광복에 헌신했던 인물로 경호의 뭐 순서가 19번째인가 뭐라고 하더라고. 250원 중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경호의 북방에서의 삶에서 경호는 김탁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더라.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 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